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머스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검색과 추천 업력을 거의 6년 정도 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면서 고객 관점에서 더 나은 모델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그런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서비스할 수 있는 11번가 데이터 인텔리전스 담당의 머신 인텔리전스 팀을 리드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로 관심 있어 하고 있는 기술 영역은 뭐 요새 아주 핫한 AI, 뭐 머신러닝, 그리고 뭐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박사 과정 때 그 박사를 마쳤던 컴퓨터 비전 쪽에도 이제 관심이 있고요. 저는 이제 17년도에 쿠팡에 먼저 입사를 해서 검색 관련된 업무를 하고 11번가에 이제 20년도에 조인을 해가지고 이제 추천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11번가에 있는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추천 모델에 대해서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크게 두 가지 유즈 케이스를 갖고 왔는데 신규 모델을 개발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모델을 어떻게 고도화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천 모델을 개발하면서 좀 겪었던 노하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팁을 좀 전수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지금 방송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질문을 못 받아서 자주 제가 듣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준비한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1번가의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11번가를 많이 활용을 해보셨으면 이런 여러 가지의 뭐 최근 본 상품과 함께 볼만한 상품, 그리고 어떤 고객을 위한 뭐 아마존 추천 상품, 혹은 이제 검색 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 상품을 보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검색 상품과 어떤 연관이 있는, 그리고 다른 고객들이 볼만한 그런 상품들, 그리고 어떤 상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해당 상품과 되게 연관성이 높은 그런 이 상품과 함께 볼만한 상품들, 그 외에도 이제 개인화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이 고객한테 어떤 쿠폰을 제공을 해줬을 때 고객이 좀 더 저렴하게 원하는 상품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이제 쿠폰을 좀 맞춰서 추천을 해드리고,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영역에서 저희가 이제 추천 서비스를 내보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고객의 행동을 분석을 해서 이 고객이 어떤 구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어떤 상품, 쿠폰, 혹은 이제 11번가의 여러 컨텐츠,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 같은 그런 것들을 추천하는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머신 인텔리전스 팀에서 추천 모델을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 이제 추천 시스템을 다루는 모델러가 이제 이렇게 중앙에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획자들이 신규 사업으로 이제 어떤 추천 모델을 적용하고 싶은 서비스 영역이 있으면 저희에게 개발을 요청을 하거나, 반대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영역에서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반대로 이런 사업이 어떨까요 라고 이제 기획자한테 반대로 검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고객이 우리 추천 서비스를 보면서 어떤 페인 포인트를 겪고 있는지 그런 걸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거기서 얻어진 레슨런을 기반으로 우리가 기존에 지금 서비스 되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고도화를 시켜서 모델을 내보낸다거나 아니면 신규 모델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의 페인 포인트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품 정보들, 그리고 여러 메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꾸준히 리서치 작업을 하면서 모델에서 어떤 고도화 요소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피처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개발도 하고, 그리고 고객 데이터를 이제 누적시켜서 그걸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용 데이터도 이제 발굴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발굴된 이런 피처와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모델들, 그러니까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나온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적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모델에서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홀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이제 고도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추천을 만들 때 항상 고민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11번가가 지금 3억 개가 넘는 상품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MAU 월간 11번가의 액티브한 유저가 5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추천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일단 아이템 투 아이템, 어떤 상품을 기반으로 이 상품과 연관성이 있는 상품을 추천하는 이런 아이템 투 아이템에서는 기존 상품의 개수가 저희가 들고 있는 3억 개의 상품 전체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3억 개에 대해서 모든 상품이 사실 추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억 바이 3억이라는 큰 매트릭스 안에서 각각의 기존 상품에 가장 핏한 어떤 추천 상품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상품에서 가장 고객한테 딜리버 했을 때 11번가 입장에서 효과가 좋고 고객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상품들을 찾아서 소팅하는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화 영역으로 가서 고객에게 아이템을 직접적으로 딜리버하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MAU가 500만이면 이 500만 명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3억 개의 상품을 갖고 똑같이 랭킹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상품은 사실 연관성이 많이 있진 않아요. 예를 들면 나이키 신발이랑 그 다음에 뭐 빵 같은 이런 상품들은 같이 볼 만한 그런 요소가 거의 없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이 추천 후보 상품은 대부분 연관성이 없는, 그러니까 즉 스파스 매트릭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이 3억 바이 3억의 모든 연산을 고려하려면은 CPU 코스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코스트 이펙티브니스하게 추천 후보 상품들을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후보 상품들이 선별된 이후에 그 상품들을 정말 어떻게 그 랭킹을 잘해서 고객한테 좋은 상품들 위주로 보내게 되는가, 이 두 가지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래서 아이템 투 아이템 관련해 갖고 저희가 상품 후보군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라고 해야 될까요? 시청자분들은 이 방법에 대해서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미 상품 A에 대해서 우리가 추천 후보 상품을 뽑을 때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방법을 좀 사용을 합니다. 근데 널리 알려진 머신러닝에서 널리 알려진 CF나 아니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같은 방법을 적용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고객 행동을 분석을 해서 고객이 본 상품들, 그리고 그 본 상품들이 어떤 그 유사성을 가질 때 다른 고객이 봤던 다른 상품을 한데 묶는 거, 요 작업들을 해주게 되고요. 요런 걸 이제 사실 요런 작업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방법과 되게 유사한데 그렇게 저희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이 봤던 이 세 개의 상품과 이 고객이 봤던 세 개의 상품 두 개가 겹친다면 이 고객은 나중에 이 상품도 관심이 있을 거다 해갖고 이렇게 후보로 묶게 되고, 그러면 아까 보였던 이 상품에 대해서 나머지 세 개가 이제 같이 볼만한 상품의 후보가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상품을 본 고객이 다음번에 어떤 상품을 봤을 때 가장 구매를 많이 할 것인가, 그런 걸 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상품의 순서를 정하느냐 문제를, 랭킹 프로블럼을 푸는 문제를 이용을 해갖고 저희도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인화 영역이죠. 개인화 영역도 사실 아까 그 아이템 투 아이템 했던 방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문제는 아이템 투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간의 릴레이션만 고려를 했지만 유저 투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이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심사에 대한 기준은 어떤 상품들을 보지 않고 이 상품이 갖고 있는 카테고리, 그러니까 일종의 추상화된 어떤 개념체가 될 텐데, 그런 카테고리들의 어떤 관심사를 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우스랑 메모리, 그래픽카드를 봤던 고객, 이 고객이 있고, 그리고 이 고객은 뭐 메모리와 그래픽카드 그리고 모니터를 봤다라고 하면은 이 고객의 관심사는 마우스, 메모리, 그래픽카드 뿐만 아니라 모니터에도 관심이 미칠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깔고, 여기에서 있는 좀 파퓰러한 상품들 혹은 이 고객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상품들을 좀 선별을 하고, 이 상품들을 선별한 후에 아까와 유사하게 랭킹을 좀 조정을 합니다. 그때 랭킹을 조정을 할 때는 고객의 행동 DB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 고객의 가장 선호도 높은 뭐 가격대라던가 아니면 브랜드 혹은 뭐 상품군,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상품 DB에서 이 상품이 얼마나 잘 팔렸는가, 혹은 최근에 트렌드가 좀 높아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갖고 이제 아까 뽑아진 상품 후보들 군들을 가지고서 이제 랭킹을 다시 하는 그런 랭킹 프로블럼을 이제 풀고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유즈 케이스, 이제 앞으로 발표할 유즈 케이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주로 보는 거는 뭐 대다수의 커머스 업체들이 하는 것과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뭐 커스터머의 액션을 갖고서 어떤 아이템을 봤는지, 어떤 상품을 뭐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구매했는지, 뭐 좋아요 버튼을 눌렀는지, 리뷰를 남겼는데 뭐 리뷰가 좋다 나쁘다 뭐 등등등의 정보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뭐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을 하고, 뭐 고객 행동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갖가지 아까 소개됐던 여러 피처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모델 학습하는데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서 지금 뭐 널리 알려진 모델들을 적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새로 또 모델을 좀 고안을 하는 그런 방식 등을 통해 갖고 여러 모델들에 대해서 실험을 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선별을 해가지고 그 모델을 적용한 후에 추천 상품들이 나오면 그 상품들을 이제 고객한테 서빙하는 요런 플로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11번가의 추천 신규 모델 개발 경험기를 공유를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추상적인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최근에 오픈 베타를 시작한 아마존 개인화 상품 추천 모델을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개인화 상품 추천 영역은 뭐 여러분, 그러니까 11번가를 이용하신 많은 고객분들이 봤을 수도 혹은 못 봤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오픈 베타다 보니까 아마존 11번가 내에 아마존 홈탭에서 가장 하단부에 위치한 추천 영역입니다. 가장 하단부에서 저희가 상품을 끊임없이, 저희는 이제 인피니트 스크롤링 레코멘데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고객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상품을 끊임없이 노출시키는 그런 추천 모델이고요. 아마존 개인화 상품 추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의 11번가에서 오픈마켓, 그러니까 그 국내 배송 상품들에 대해서 봤던 그 행동 패턴하고 실제 아마존에서의 행동 패턴이 좀 달랐던 거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서비스에 녹여낸 사례가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번가의 어떤 오픈마켓에서 고객의 행동 패턴하고 아마존에서의 고객 행동 패턴이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졌던 포인트가 아마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사 자체가 갖고 있는 다이나믹 프라이싱 정책에 의해서 가격이 정말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뭐 이 상품의 가격이 35,000원일 때가 있다가 갑자기 막 5만원일 때가 있다가 뭐 딜이 들어가서 다시 뭐 4만원 이하로 떨어졌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정을 깔았던 거는 최저가에서 가장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특정 가격대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그 상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저희가 데이터적으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이 빨간 선 그래프가 ICVR, 임프레션 대비 컨버전 레이트를 의미를 하는데요. 뭐 41,750원쯤 이쯤이 됐을 때 고객이 이 상품이 노출된 빈도에 비해서 구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이런 아마존 상품들은 가격대가 다양하게 변하는데 특정 가격 구간, 저희는 이제 그거를 가격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좀 정의를 했는데, 그 가격대 구간 언더로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고객이 당장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이 싸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그런 패턴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품들을 잘 선별해서 고객한테 딜리버리하면 되게 긍정적인 고객 경험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거를 이제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객의 관심 카테고리들을 좀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고객의 관심 카테고리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고객들의 어떤 행동 정보와 이 고객들이 받거나 구매했었던 상품의 카테고리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고객의 관심 카테고리의 랭킹을 찾는데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고객의 관심 카테고리의 랭킹을 좀 결정을 해줍니다. 근데 매트리스 팩토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타베이션 문제에 굉장히 좀 취약하고 되게 파퓰러한 특정 카테고리에 되게 레이팅이 쏠리는 그런 문제점들을 흔히 알려진 문제, 널리 알려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고객 개인이 갖고 있는 최근의 관심, 행동을 기반으로 이 랭킹을 좀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이 갖고 내려온 그 추천 결과, 카테고리 추천 결과에 고객 개인의 어떤 그 프레퍼런스를 좀 적용을 해갖고 랭킹을 보정을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 이 고객이 관심 있어하는 카테고리들이 정의가 되고 이 카테고리에서 이제 아마존에 저희가 거의 4천만 개에 육박하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 4천만 개의 상품을 전부 가지고서 소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에서 아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이 가격 심리적 저항선 언더로 떨어지고 그리고 좀 파퓰러한 그런 상품들을 선별을 해갖고 N개의 상품을 카테고리별로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N개의 상품들을 결국에는 뭐 카테고리 개수가 M이고 이 카테고리 하나의 상품이 N개가 있다면 M 곱하기 N만큼의 상품들을 갖고 이제 랭킹을 풀게 되는데요. 그 랭킹을 풀기 위해서 저희 이제 러닝 투 랭크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고안한 뭐 피처들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냐, 그리고 판매량이 얼마나 있냐, 그리고 고객이 뭐 최근에 검색한 키워드 뭐 아니면 그 봤던 상품들 그리고 카테고리들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피처화 시켜서 러닝 투 랭크를 학습을 해서 이 고객한테 가장 구매할 만한 요소가 큰 그런 상품들 순서대로 나열을 해갖고 서빙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링 할 때는 저희는 이제 학습 데이터랑 피처를 뽑을 때 과거 N일간 특정 기간 N일 동안의 고객 행동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피처를 뽑은 다음에 레이블 데이터를 구성을 할 때는 저희 과거 N일 그 N일 이후에 뭐 7일 혹은 뭐 10일 뭐 이렇게 저희가 지정한 특정 일자를 이제 학습 데이터로 보게 되는데요. 그 고객이 실제로 봤던 상품 그리고 구매했던 상품들,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커머스다 보니까 구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좀 오더의 가중치를 좀 더 줘가지고 레이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유저가 봤던 상품과 그 다음에 구매했던 상품들의 어떤 순서가 정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유저 한 명에 대한 아이템의 랭크드 리스트가 구축이 되고 이게 레이블 데이터로 이제 활용이 되어서 러닝 투 랭크 모델에 들어가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러닝 투 랭크 기법을 다양한 모델들을 갖고 좀 활용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로지스틱 회기나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러닝 투 랭크 알고리즘이라고 보긴 어렵고, 저희는 이제 이런 이 고객한테 실제로 이 볼만한 상품들이 분류가 되었나 안 되었나 그 분류 문제로 처음에 풀었다가 실제 퍼포먼스가 좋지 않아서 러닝 투 랭크 모델, 뭐 GBDT나 뭐 선형 회귀 모델 혹은 그 외에 다양한 모델들을 러닝 투 랭크로 좀 구축을 해갖고 여러 가지 모델을 트라이를 해서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 뭐 예를 들면 당시에 뭐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이 가장 좋았었는데 뭐 NDCG-5가 이 모델이 뭐 0.29 정도 나와갖고 저희는 이제 뭐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썼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피처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의 뭐 기간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뭐 여기에서 정의하는 오더에 대한 웨이팅 이런 것들을 바뀔 때마다 사실 좀 퍼포먼스가 좋게 나오는 모델들이 그 시시각각 좀 바뀌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그때마다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모델을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에 내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한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아졌냐라고 한다면 이 서비스가 적용되기 이전에 있던 영역에서는 카테고리별 인기 상품을 좀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카테고리별 인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별로 상품을 나누고 이 카테고리에서 전체 고객이 구매를 가장 많이 한 순, 뭐 클릭을 가장 많이 한 순, 그거를 어떤 모델에 의해서 이제 순서를 정해갖고 쭉 내보내게 되는데, 이 영역은 모든 고객이 동일한 그 결과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파퓰러리티한 걸 찾아갖고 그 상품들을 이제 고객한테 서비스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대체해가지고 이 고객 개인에 맞게끔 이 개인이 관심 있어 하는 카테고리에서 그리고 가격이 좀 저렴해진
그런 상품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갖고 고객한테 이제 노출시켰을 때 굉장히 좀 효율이 좋았었습니다. 뭐 노출 세션 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즉 그 11번가의 이 아마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맨 하단까지 도달하는 고객의 비율은 거의 이 서비스를 내보냈을 때나 이 서비스가 적용됐을 때나 큰 차이가 없었는데, 상품을 클릭하는 클릭수 자체, 절대적인 클릭수가 130%가 증가를 했고요. 클릭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세션 내에서 뭐 CTR이 오르고 클릭을 많이 한 만큼 고객이 관심 있는 상품이 많이 보여진 거라서 그 상품을 구매할 확률도 높아져서 CVR도 56%가 올랐고 뭐 거래액도 75%가 올라서 굉장히 저희한테 많은 교훈을 줬던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제 글로벌하게 어떤 파퓰러한 상품을 모두에게 노출시키는 것보다 개개인별로 좀 맞춤 상품들을 좀 추천을 해주는 게 굉장히 효과가 크구나를 저희가 좀 레슨런을 얻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서는 굉장히 파퓰러한 상품들만 보이기 때문에 11번가에는 상품이 저런 거밖에 없나? 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가격이 저렴해진 다양한 상품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11번가에도 정말 많은 다양한 상품이 있다는 걸 고객한테 인지시켜 줄 수 있었다 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 오픈된 이후에 그냥 딱 모델을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기에서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나, 혹은 지금 서비스가 나가고 있는 영역에서 문제점은 뭔가,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관찰을 하면서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오픈 초기에 저희가 이제 개인화 추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피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판매량에 대한 피처의 웨이트 값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많이 팔린 상품들 위주로 이제 추천이 돼서 앞섰던 이 추천과 크게 다르지 않은 추천 모습이 좀 나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뭐 상품 하나가 뭐 평균 가격이 뭐 10,000원, 20,000원 정도 하니까 뭐 10만 개, 20만 개 팔리는데, 컴퓨터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인기 있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한 1,000개 정도 팔려요. 요런 카테고리별 판매량의 임밸런스가 있는 거를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임밸런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보정치 값을 좀 줘서 다양한 카테고리에 인기 있는 상품들이 그 판매량과 좀 별개적으로 인기 있으면 동시에 좀 상위 랭킹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피처를 좀 개선을 했고, 요 그래프가 의미를 하는 게 이제 as is one이라고 하는 게 요 파란 선 그래프가 되는데, 개인화를 녹이지 않은 판매량 자체, 그러니까 기존 처음에 서비스가 오픈된 초기에 그 판매량 피처만 썼을 때 NDCG 값이 이거였고, 이 판매량에다 개인화 피처를 추가를 했을 때 이 주황색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하게 파퓰러한 상품들만 노출되다 보니까 사실 개인의 어떤 그 프레퍼런스를 좀 고려하지 못했던 그런 모델이어서 이렇게 좀 낮은 수치가 나왔는데, 나중에 저희가 서비스 적용된 이후에 그런 문제점들을 좀 개선을 해서 좀 더 다양한 카테고리, 이 고객이 관심 있어 할 만한 N개의 카테고리에서 인기 있는 상품들 혹은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줬을 때 개인화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보라색 선까지 수치가 올라왔고요. 여기에 개인화까지 적용을 하면 이 갈색 선까지 NDCG가 높아지는 좀 그런 현상을 저희가 그런 걸 이제 실험적으로 얻었고, 이 피처로 개선을 해서 서비스가 나갔을 때 기존 대비 컨버전 레이트이 거의 한 10% 가까이 좀 향상되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좀 꾸준히 모델 서비스가 나가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 꾸준히 관찰을 하면서 고도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있고요. 그런 고도화 관련된 경험기를 이제 또 하나의 사례를 좀 공유를 드릴 건데, 이제 뷰투게더 모델이라고 하는 저희 11번가의 가장 임팩트가 높은 모델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뷰투게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맨 초창기 제가 발표 초기에 좀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함께 본 상품, 그러니까 이 상품과 함께 본 상품 영역에 나오는 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이거는 이전부터 계속 서비스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1년 전에 이 업무를 맡기 시작을 하면서 모델의 문제점을 좀 면밀히 파악을 하고 그거를 좀 개선시킨 그 사례를 이제 공유를 드릴 텐데,
발표의 시간 관계상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기존 버전에서 좀 두드러지게 문제가 있었던 포인트들을 보면은 함께 본 상품들의 아이템을 페어링하는 과정이 당시에는 하루 동안 어떤 고객이 하루 동안 봤던 모든 상품을 모두 페어로 두고 걔네들이 이제 추천 후보 상품군이 되면 그걸 갖고 랭킹을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품 후보군이 굉장히 많이 묶이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거를 저는 이제 원데이 베이스에서 세션 베이스, 고객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있었던 그 상품은 관심사가 유효하지만 뭐 되게 먼 시간, 예를 들면 아침에 내가 빵을 먹고 싶었는데 저녁이 되면 빵을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뭐 예를 들어 치킨이 먹고 싶은데 그럼 빵하고 치킨은 연관이 있냐?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과거 모델에서는 그런 걸 묶어서 이제 후보로 생성을 했었고, 이 세션 베이스드에서는 뭐 아침에 봤던 것만 보고 저녁에 봤던 것만 보고 그렇게 좀 줄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프로덕트 디펜던트 스코어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기존 상품하고 추천 상품 간의 어떤 릴레이션만을 좀 고려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고객한테 서비스 될 때 렐러번스가 깨지면은 굉장히 문제가 크게 되니까, 그 렐러번스 관점에서 이 둘 간의 관계만을 좀 고려를 해서 기존 상품과 추천 상품이 얼마나 함께 볼 만한 그런 확률이 나타나는지, 그런 확률을 찾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로 좀 방법을 풀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릴레이션만 고려를 하다 보니까 렐러번스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리저너블한데, 문제는 이 다양한 추천 후보 상품들 페어가 묶였을 때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뒤로 가는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 간의 릴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추천 상품 자체에 온전히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피처들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뭐 여기서 소개드리는 건 퍼처스 스코어라고 하는데, 그 상품이 갖고 있는 뭐 인기도나 아니면 구매했던 구매 이력들, 그것들을 좀 피처로 녹여갖고 좀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뭐 페어 스코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최근에 얼마나 함께 클릭이 되었나, 이 기존 상품과 추천 후보 상품이 얼마나 많은 고객들로부터 함께 클릭되었나에 대한 지표인데, 그런 것과 거기에 더불어서 이게 어느 시점에 같이 클릭되었나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3달 전에 어떤 뭐 러닝 셔츠랑 같이 봤던 반팔 티셔츠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 러닝 셔츠하고 좀 계절이 겨울이니까 뭐 이런 스웨터 같은 거를 봤는데, 반팔을 봤을 때보다 스웨터를 봤을 때의 어떤 클릭 프리퀀시가 낮다라고 한다면, 지금 클릭 프리퀀시가 통계적으로 더 높았던 반팔을 추천하는 것보단 최근에 더 관심사가 높은, 클릭 프리퀀시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관심사를 좀 반영을 해서 스웨터를 추천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최신성을 좀 반영을 해서 좀 스코어링을 했고, 그 다음에 기존 상품과 추천 상품의 어떤 가격 상관도를 좀 보았습니다. 뭐 향후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 2만원짜리 상품을 보는 고객은 똑같이 2만원짜리 상품을 좀 그 가격대의 상품을 좀 고민을 할 거다라는 걸 좀 그 기본 가설로 깔고 있었는데, 그게 기존 모델에서도 사실 들어 있었는데, 이게 모든 상품에 적용되지는 않더라라는 걸 좀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좀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가중치를 좀 다르게 줘서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상품과 함께 클릭될 만한 상품들의 어떤 그 카테고리 정보들을 또 이런 피처를 이용을 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함께 클릭될 만한 상품들의 어떤 카테고리 스코어니까 아무래도 렐러번스를 좀 높이는데 영향을 하는 피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추천 후보 상품이 얼마나 팔렸는가, 그리고 그 팔리는 경향성이 상향하는가 하향하는가. 아무리 많이 팔렸다고, 그러니까 최근 뭐 10일치의 판매량을 봤는데 10일 전에 100개 팔리고 어제 0개 팔렸으면 사실 이 판매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여서 추천하면 좋지 않은 그런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 같은 거를 좀 녹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모델의 문제점을 분석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 전체를 놓고 페어를 만들게 되면 뭐 A부터 H까지의 모든 페어를 갖고 그 상품 후보를 만들기 때문에 그 페어가 추천될 수 있는 그 추천 페어가 28개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세션 단위로 끊어 갖고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12개의 추천 페어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그러면 이 A와 H가 정말 추천으로 묶였을 때 고객들이 선택을 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실험적으로 봤을 땐 거의 선택을 안 하더라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모든 상품들에 대해서 가격이 유사하면 좀 더 그 스코어를 높게 줬었는데,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되게 천차만별로 고객들이 보는 상품들이 바뀌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가성비 있는 브랜드의 노트북을 봤다가 동급 사양의 뭐 삼성이나 LG 같이 좀 비싼 브랜드의 상품을 봤다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를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외의 요소들, 뭐 브랜드라던가 아니면 가성비라는 뭐 어떤 추상적인 의미의 단어 토큰,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봤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서 비슷한 가격대를 클릭하는, 정말 그런 걸 클릭하는 상품군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품군이 있어서 그런 가격대의 코릴레이션을 저희가 찾아갔고, 코릴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웨이트를, 카테고리별로 웨이트를 따로 주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함께 클릭한 상품들 자체를 굉장히 렐러번트 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깔고 갔었어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11번가를 이용하신 고객분들이라면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홈 화면에서 굉장히 싸게 파는 물건들이 많아서 그걸 봤다가 뭐 검색해서 상품을 봤다가 뭐 다시 광고 상품을 봤다가 이렇게 계속 그 같은 세션 안에서도 다양한 상품군을 클릭을 하는 경향성을 좀 볼 수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그 다양한 상품군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파편화되어 있고 그 짧은 시간에 되게 그 밀접한 릴레이션이 있는 그런 카테고리 간에 그 클릭이 되는 건 정말 다양한 고객들이 그 클릭 프리퀀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되게 그런 데이터가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추가를 해서 이 상품으로부터 함께 클릭될 다른 상품의 어떤 카테고리는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런 거를 좀 확률 기반의 모델을 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추천 후보 상품들 중에서 어떤 상품이 인기가 있고 많이 팔릴지에 대한 게 고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렐러번트한 상품들이 나가고는 있는데 뭐 되게 경쟁사 대비 가격이 되게 비싼 상품이라던가 아니면 누구도 좀 쳐다보지 않는 되게 아주 안 좋은 브랜드의 상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는 이제 커머스 업체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건을 팔아야 저희한테 회사의 비즈니스에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천 후보 상품들이 묶이게 되면 그 중에서 어떤 상품들이 가장 많이 팔릴 것인가, 그런 거를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좀 피처로 좀 녹여 보았습니다. 네, 그런 걸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실험을 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모델 대비 데이터를 생성하는 시간 자체도 거의 70% 가까이 줄었고요. 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시간 자체는 아무래도 데이터 스케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까 그 세션 단위로 페어를 묶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스케일이 굉장히 줄어서 이 시간을 굉장히 줄 수 있었고,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가 있냐면, 이 모델을 한번 학습하고 인퍼런스 한 다음에 그 고객한테 서비스까지 내보내는 그 최신성을 반영하는 주기가 2시간 반에서 40분으로 줄었다. 즉, 더 짧은 시간 안에 있었던 고객의 행동을 반영해서 서비스에 내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그 컨트리뷰션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상품의 페어가 줄었는데 상품의 페어가 준 만큼 정말 추천되어야 할 상품들이 빠져서 실제 거래 지표에 뭐 영향을 끼치면 어떡하냐, 이런 좀 걱정이 있었는데, 실제로 뭐 NDCG 테스트나 아니면 히트 레이시오 자체도 높아지고 니콜 자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NDCG 체크나 뭐 리콜, 뭐 히트 레이시오를 적용하는 부분은 여기 밑에다가 적어 놓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보고 생각하셔도 되고, 더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A/B 테스트를 했을 때 이제 기존에 있었던 모델과 새로 도입된 이 모델, 이제 거래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밀이라서 이제 그 공개를 할 수 없지만, 사실 가장 중요했던 지표가 거래액이었는데 이 부분이 기존 모델 대비 8% 이상 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관련된 지표를 모두 올렸고, 반대로 이제 클릭 관련된 지표가 모두 떨어지는 이런 특성들을 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모델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정말 이 CTR이라는 거는 사실 그 인포메이션 리트리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라서 이게 떨어진 게 정말로 안 좋은 건 아닐까?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추가적으로 분석을 좀 했습니다. CTR이라는 거는 결국에서 그 세션 혹은 그 임프레션 대비 얼마나 클릭을 했느냐에 대한 정보가 되는데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 렐러번트한 상품이 많다 보니까 상품을 클릭하는 횟수가 많았어요. 상품을 클릭을 하는데 문제는 구매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번에 새로 적용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클릭에서 구매가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도가 높다 보니까 향후에 일어나는 클릭 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세션 대비 이 세션에서 발생하는 클릭 수가 적어졌다. 뭐 상품을 노출하는 노출 수 대비 클릭 수가 적어졌다. 그러니까 즉 이걸 역으로 해석을 하면 고객들한테 고민 없이 바로 구매할 만한 상품을 첫 방에 보여주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제로 이펙트 커머스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규 모델을 개발할 때 이제 비즈니스 그리고 그 비즈니스에 들어갈 UI, UX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갈 만한 적합한 로직 혹은 모델이 무엇이 있는지 서베이를 하고 그것들을 정말로 실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피처를 발굴하고 여러 가지 모델들을 돌리면서 실험을 하고 그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 적용한 이후에 여기에서 프로세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서비스 적용된 걸 바탕으로 기존에 그 서비스 나가고 있는 모델의 문제를 다시 정의를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객한테 들어온 피드백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어떤 데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하고 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신규 로직이나 아니면 새로 나온 모델 혹은 우리가 미처 찾아보지 못했던 모델 그런 것들을 또 서베이하는 이 과정을 또 반복을 하는 거겠죠. 또 반복을 해서 이때부터는 기존에 서비스가 나갔기 때문에 이제 A/B 테스트를 해가지고 A/B 테스트에서 위너로 선정되면 서비스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계속해서 무한하게 돌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머신 인텔리전스 팀에서 어떻게 추천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에 내보내는지에 대해서 그 유지 케이스들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추천 모델을 개발하면서 느꼈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 그쪽 필드에서 많이 이제 업력을 갖추신 분들은 이제 좀 사이언티픽한 매트릭에 좀 중점을 두고서 모델을 해석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리콜 프리시전 이런 거를 보려고 하는데 커머스, 비즈니스 쪽에서 모델을 개발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매트릭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매트릭은 비즈니스 오브젝티브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역에서는 CTR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뭐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고가 클릭되면 광고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매까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구매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광고를 일으킬 수 있는 호기심 가는 상품을 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컨버전 레이트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거래액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2,000원짜리 빵과 2만원짜리 빵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어떤 거를 이제 추천을 해줄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빵이라는 거는 똑같은 빵이기 때문에 렐러번스 관점에서는 똑같겠죠. 문제가 없는데 이제 2,000원짜리 빵을 노출시켰을 때는 100번 노출시켰을 때 아무래도 빵이 저렴하기 때문에 10번 구매가 일어나요. 그래서 컨버전 레이트는 0.1이 될 텐데 거래액은 2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2만 원짜리 빵 같은 경우에는 비싸다 보니까 거래 빈도가 훨씬 줄겠죠. 그래서 컨버전 레이트는 이제 뭐 3번 구매됐다고 가정을 하면 0.03이 되고 이때 거래액은 6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서비스에서는 컨버전 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상품을 팔 때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보상이나 커미션 뭐 이런 게 생긴다면 이 컨버전 레이트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거래액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컨버전 레이트가 높은 모델보다는 이런 모델을 적용을 해서 서비스 해 나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오브젝티브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모델을 개발하는 방향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자들하고 더 긴밀하게 혹은 사업부 쪽하고도 더 긴밀하게 얘기를 하면서 항상 이 비즈니스 오브젝티브를 고려를 하면서 모델을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렐러번스라는 개념도 되게 영역과 서비스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모델이 잘 학습이 되었는가 아닌가에 대한 지표를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프리시전 리콜 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 프리시전과 리콜은 결국 렐러번트한 상품들이 레이블 데이터가 될 텐데, 이 렐러번트한 게 영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보기 상품에 대한 상품 추천이 나갈 때 아보카도라는 상품을 본 고객한테 오렌지나 딸기를 추천하는 거는 렐러번트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아보카도라는 과일을 담고 그 다음에 오렌지도 보고 딸기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렐러번트 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보카도라는 컨텐츠를 담은 영역에서 상품을 추천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컨텐츠가 아보카도인데 뜬금없이 오렌지와 딸기가 나오게 되면 렐러번스가 깨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렐러번트한 것도 영역과 요소를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UX와 UI 그런 것들을 함께 고려를 해서 어떻게 렐러번스를 정의를 내리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레이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일반적으로 이런 커머스나 아니면 검색 서비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학습할 때 기존에 있었던 고객 로그를 이제 학습 데이터로 구축을 하고 그 이후 시점에 뭐 n일 동안의 데이터를 레이블 데이터로 만들어서 어떤 모델이는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학습 데이터에 무조건 속지 말라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고객 행동 로그 데이터는 저희가 제공하는 UX, UI에 되게 부합해서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익스트림한 예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 검색 환경에서 원피스라는 검색어를 누군가가 검색을 날렸어요. 근데 그 검색 플랫폼이 원피스 만화책에 대한 상품만 쭉 내보내게 되면은 고객은 원피스 만화책만 클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원피스에서 발생되는 카테고리는 만화책이야. 그러니까 원피스는 만화책 카테고리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노출을 시키지 못해서, 그러니까 원피스라는 의류를 노출시키지 못해서 고객한테 딜리버리 되지 못했고, 그래서 피드백이 발생을 안 해서 원피스라는 카테고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선택받지 못해서 원피스 의류와 그 다음에 만화책 두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지 않고 만화책으로만 분류가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모델을 개발할 때, 그리고 데이터를 구축을 할 때는 그냥 데이터를 쭉 크롤링해서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그 시점에서 우리 서비스의 UI와 UX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고객이 페인 포인트를 느끼는 점, 고객이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뭐 원피스가 만화책만 나간다면 일종의 사이드 이펙트잖아요. 우리가 내보내는 사이드 이펙트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떤 학습 데이터의 특성, 이거를 고려해서 학습 데이터에 뭐 원피스 검색어에 뭐 의류 카테고리라는 걸 임의로 집어 넣는다든지, 아니면 UI를 좀 바꿔가지고 고객한테 피드백을 더 받은 다음에 그 데이터로 학습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제가 3가지 팁, 노하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면서 모델을 개발을 해야 기존의 모델을 이기는 그런 아웃퍼폼한 그런 서비스, 모델이 나올 수 있고, 혹은 신규 서비스가 개발돼서 고객한테 좋은 고객 경험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그 테크토크나 뭐 IT 관련된 서밋 같은 거 가면은 항상 좀 많이 묻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그 모델링에 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먼저 좀 정리를 해서 답을 드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데 이제 딥러닝에 관한 얘기를 거의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을 적용을 안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적용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하고 있고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번번이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한테 이기질 못해가지고 지금은 서비스가 되지는 않고, 또 하나 이겼다 하더라도 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도가 높은 그런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이거는 고객의 최신 행동을 반영하는 시점이 그만큼 밀린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고객은 11번가라는 플랫폼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있지 않거든요. 잠깐 동안 살 것들을 고민해서 상품을 탐색한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고 나가게 되는데, 그 시점이 너무 밀려버리면 사실
아무리 그 실험적으로 프리시전 리콜이나 뭐 다른 여러 지표들이 좋게 나와도 실제 서비스에 나갔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은 거를 경험을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돈에 굉장히 민감한 서비스라서 좀 해석력이 좋은 모델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되게 크리티컬하게 고객들한테서 이제 VOC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최저가 상품인 줄 알고 클릭을 했는데 다른 상품이더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모델이 어떤 문제에 의해서 최저가 그 동일한 상품을 묶을 때 최저가로 매핑을 했는데 동일하지 않았는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딥러닝을 했을 때는 그런 거를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전통적인 모델과 피처들을 엔지니어링 직접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점에서 좀 그 점이 좀 편리를 해서 서비스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딥러닝 도입이 조금 이른 것 같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적용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익스플레이너블한 AI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굉장히 적합한 되게 그 스케일 다운된 그런 모델이 나온다면 아마 저희도 그때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딥러닝 말고 어떤 것들을 많이 쓰냐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는 그때그때마다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모델을 써서 어떤 거를 좀 많이 쓴다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으로는 좀 트리 계열의 모델들이 좀 성능이 우수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트리 계열로 리그레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러닝 트랭크 같은 걸 했을 때 좀 성능이 좋아서 많이 좋고 또 트리 계열의 장점이 피처 임포턴스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피처들이 되게 우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 해석 관점에서 더 좋아가지고 좀 이런 모델들을 좀 주로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트리 외에도 다양한 뭐 리그레션이나 뭐 SVM 뭐 다양한 모델들은 쓰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구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데이터 구축은 어떻게 되어 있고 뭐 핸들링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 저희는 11번가 IDC 내에 하드 매코 시스템이 있어서 이 안에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핸들링을 하게 되고 주로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스파크를 이용을 해갖고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가능하다면 거기서 머신러닝 학습 같은 것도 하게 되고 스파크에서 지원하지 않는 그런 모델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온프레미스 GPU 장비를 이용을 해갖고 이제 모델 학습하고 실험하고 서빙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들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12명의 팀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박사 1명, 석사 7명, 학사 4명 이렇게 구축되어 있어서 석박사, 학사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이제 추천 외에도 다양한 딥러닝과 머신러닝 관련된 업무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제 여기 이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그 어느 서밋이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추천 업무 외에도 저희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반으로 뭐 비용을 효율화하는 방법 그리고 거래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에 좀 적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좀 집중해서 하고 있는 영역들이 뭐 상품에 대한 수요 예측, 타임 시리즈 데이터 분석을 이용을 해서 상품에 대한 수요 예측을 수요 예측 모델을 개발을 해갖고 비용을 좀 효율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동일한 상품을 묶어주는 카탈로그 매칭 그리고 셀러들이 등록한 카테고리가 오매칭인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교정해주는 카테고리 매칭하는 방법 그리고 AI 기반으로 이제 타겟들, 그러니까 고객들을 세그먼트를 잘 나눠서 그 세그먼트들한테 적합한 상품들을 이제 마케팅하는 AI 기반 타겟 마케팅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서비스에 녹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저희 팀 이제 아주 아까 설명드렸던 12명의 팀원들이 저를 도와서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